취업 시장에 대해서 지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취업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취업에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제일 찾기가 쉬워요? 역시 협회, 구인구직란에 가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찾을 수 있죠. 자, 근데 협회의 구인구직란을 가보면 유형화시켜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남자 중개사를 구하는 것과 여자 중개사를 구하는 것으로 유형화시켜서 보실 수 있어요. 자, 혹시 구인구직란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남자를 찾든가요? 안 찾든가요? 없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왜 없을까요? 남자 왜 안 뽑을까요? 제가 수많은 직원들을 키워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직접 가르친 실장들만 50명이 넘어요. 이 50명의 실장들을 보면서 가르치면서 제가 뭘 배웠겠어? 여러 가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분들은요 3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기 주장이 되게 많아. 네. 저 17년 됐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도 뭐라 그래. 나 이해를 못하겠어. 거기다 저 협회 전임 교수예요. 그것도 7년씩이나. 네? 그런데도 그 얘기들 하세요. 참 이해가 안 돼.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성분들을 뽑잖아요. 직원으로.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 청소해 놓거든요. 설거지도 해놓고. 남성분들을 뽑잖아요. 안 해요. 안 해. 사장님 제가 해야 될까요, 그럼?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 하시더라고. 안타깝게도. 아직 자영업에 그걸 잘 모르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성분들은 뽑잖아요. 그럼 1년은 채워놓고 나가요. 본전은 하거든. 남성분들은 3개월 뒤에 나가요. 그럼 여기에 뭐 하나, 저는 그 남성분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거잖아. 그렇죠? 3개월 동안 열심히 일 가르쳐 줬더니 할만하니까 나가버려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을 뽑는 데가 여기 나오죠. 중개법인. 중개업인이라고 써있네. 중개법인에서 뽑아요. 그 다음에 컨설팅에서 뽑아요. 중개법인에서 뽑는 이유는 뭐냐? 건물 중개를 하거나 어떤 상가 중개라는 이런 큰 중개법인 이런 데서 뽑는데요. 여기를 취업을 해보면 곧 깨닫게 될 게 있어요. 중개업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누가 가르쳐 주냐면 나보다 조금 일찍 한 4개월 전에 들어간 사람이 가르쳐 줘. 그게 다예요. 위에 있는 꼭대기들은요. 자기 먹고 사느라 바빠. 밑에 신경 안 써. 그리고 또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뭐라고? 일 가르쳐 주면 나가거든. 그나마 옆에다 오픈 안 하면 다행이야. 옆에다. 자,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중개법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일도 안 가르쳐 주는 데다가 설령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진짜 시다바리에 관련된 일이지 허드렛 일 가르쳐 주지 중요한 일은 절대 안 가르쳐 줘. 나가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3개월 정도 매출이 없죠. 매출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 내라 그래요. 책상 임대 비용. 왜냐면 여러분 소사무실 가면 많이 구하죠. 밖에 나가면 많죠. 소사무실 어쩌고저쩌고. 거기 보면 책상 빌려주고 돈 내잖아요. 그죠? 중개법인은 매출도 없는 사람한테 책상을 무료로 빌려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니죠. 3개월까지 실적이 없으면 돈 내라 그래요. 보통 한 50만 원, 60만 원씩 내라 그래요, 월. 우리는 이거를 현업에서 책상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 돈 받으려고 여러분을 뽑는 거지, 남자분들을 뽑는 거지, 일 가르쳐주고 뭐 하려고 뽑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갈 데가 없어. 그나마 일반 중개업소는 아예 뽑지를 않으니까 중개법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고 나서
돈 내라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돈을 내고요. 그러면서 더 버텨요. 그러다가 운 좋으면 한 6개월이라서 7개월, 1년 사이에 계약 하나 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거기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 실제 창업을 했을 때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자리 잡는데. 자, 그다음에 그나마 돈 내라 그러면 못 내고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컨설팅으로 가요. 컨설팅에서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획부동산. 네.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어떤 데인지 아시죠?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도 두 종류예요. 진짜 기획을 잘하는 부동산이 있고요. 사기를 잘 치는 기획이 있어요. 두 가지의 부동산이 있는데 통상 정말 기획을 잘하는 데들은 초짜 안 뽑아요. 초짜 안 뽑아. 그렇게 좋은 게 없죠. 사실 여러분들 기획부동산한테 전화 받아보시죠. 전화 와서 좋은 땅 나왔는데 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좋은 땅 나왔는데 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사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미 샀다 그러죠. 그럼 뭐라 그래요? 더 사라 그러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벌써 한 5구자 샀다 그러죠.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일가 친척 사주라 그러죠. 그래서 일가 친척 전부 다 갖고 있다 그러죠.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빚 얻어서 사라 그러죠. 여러분이 사겠다는 얘기 끝까지 안 하죠. 끝까지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또 숨어 있어요. 제 멘토가 저를 그 사무실에서 뽑을 때 매우 특별한 특혜를 주고 뽑았는데요. 그 특별한 특혜가 뭐냐면 원래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려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하나는 그 지역에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살거나 거주하거나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그 사무실에 뽑아주는데 저는 유일하게 그 조건을 수행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게 해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 멘토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손님들한테 손님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했다고. 그러면 손님은 이 생각은 안 할까요? 그렇게 좋은 건 사장님도 있죠. 잘 생각해봐. 그렇게 좋은 건 사장님도 있죠. 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여러분보다 나은 거예요. 쥐는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획부동산에 밀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뛰어넘는데 걸리는 시간 6개월 걸려요. 이걸 뛰어넘고 극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 멘토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거나 거주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라고 한 이유예요. 그렇게 좋으면 너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갖고 있으면 싫었다가도 좋아지는 거거든. 싫었다가도 좋아진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그렇게 영업들을 하고요. 가서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 이거 봐도 이거 완전 거짓말이거든. 개발 계획 이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어서 위조된 거 같거든. 도저히 여기다가 그런 거 안 나오거든. 자, 이따 보면 이제 감 잡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빨리 감을 잡아. 여성분들은 또 거기에 또 녹아 나갖고 진짜 일가 친척 끌고 와갖고 막 하더라고 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이제 어디로 가냐? 분양사무실로 가요. 분양사무실. 분양사무실로 가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수업하기 전까지 오전에 이 아래층에 분양사무실에서 전단지 갖고 와서 뿌린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오전에만 2명이에요. 다 남자들이에요. 갈 때까지 가다가 어디로 가요? 분양사무실 가서 전단지 들고 물티슈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 분양하는 그 상가 이렇게 종이백 있죠? 종이백에다 잔뜩 양쪽에 들고 다니면서 부동산마다 들어가면서 뿌려요. 그러면 계약이 될까요? 분양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걔 중에는 그래도 다행히 교통비를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교통비 안 주는 데가 태반이야. 여자들이나 교통비 주지 남자들은 안 챙겨줘 그것도. 그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일주일에 구두굽이 하나를 갈 정도로 열심히 다니다 보면 된다 얘기하는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일주일에 구두굽 하나를 갈 정도로 열심히 전단지 뿌리는 게 쉽냐고. 안 쉬워. 왜 안 쉽냐면 육체적인 노동의 힘듦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전단지를 주는 순간 중개업소가 예 하고 환영해 주겠냐고. 환영해 주겠냐고.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들 똑같은 얘기. 거기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 마음에 또 상처를 잔뜩 받아 또. 상처를 잔뜩 받아. 그리고 나서 취업시장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낀도 세 번째 동업시장으로 가야지. 동업시장으로 가. 자, 동업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나마 여성분들은 협회에서 사람 많이 뽑죠. 많이 뽑아요. 왜 뽑을까요? 자, 솔직히 얘기해 볼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원을 뽑으려고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뽑는 게 편할까? 중개 보조원을 뽑는 게 편할까? 누가 편할까요? 어차피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건 소공이나 보조나 똑같아. 모르는 건 다 똑같이 몰라. 그런데 보조는 말이라도 잘 듣지. 소공은 말도 잘 안 들어. 거기다가 소공은 배우면 나가. 배우면 나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개보조원을 선호하지 소공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것도 알고 가세요. 중개보조원을 뽑아놓으면요 오래 가요. 여기 가르쳐면 몇 년씩 있어.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게 훨씬 낫지? 자,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뽑았어. 그래서 얘를 가르쳐 주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무실에서 뽑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성분들을 뽑는 사무실이 물론 뭐 남성분들도 일부 해당이 되지만 보통 두 가지 사무실에서 많이 뽑아요. 어떤 사무실이냐면 입지가 안 좋은 사무실, 그래서 직원 구하기가 어려운 사무실, 이런 사무실에서 많이 뽑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격증을 대신 걸어줄 수 있는 사무실, 자격증이 필요한 사무실. 여기서 뽑아. 여기서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뭐 배워봐야지 웃기지 마. 다 기다리고 있어. 자격증 대신 걸어줄 사람. 이렇게 뽑지 순수하게 뽑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초보인 여러분들이 또 뭘 생각하냐면 꼴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을 생각으로 기본급도 주냐 안 주냐 또 이거 따지더라고. 또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자, 그래서 기본급을 주느냐 안 주냐 그거 갖고 또 얘기해 봅시다. 기본급을 주는 사무실은요 직원 뽑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죠. 그래서 일을 아예 안 가르쳐줘요. 이해돼요? 어차피 기본급 준다 그러면 일주일에 10명씩 와. 일해보겠다고. 근데 뭐 하려고. 그래서 기본급 주는 사무실에 가면요 대부분 허드렛 일만 시켜요. 아침에 은행 일 시키고 뭐 시키고 청소 시키고 뭐 하라고 점심시간에 밥지라 그러고 그런 걸 시켜. 굳이 안 가르쳐줘도 되잖아요. 일 가르쳐주는 조건이어야 돼요? 기본급 주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쓰면 되잖아. 그래서 일을 배우고 싶으면 기본급이 없는 사무실에 가야 돼요. 근데 기본급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무실이냐 그럼 아니죠. 어느 사무실이 좋냐면 기본급이 없는 사무실, 그리고 손님을 직접 상담해 볼 기회가 많은 사무실, 이 두 사무실이 좋아요. 그리고 절대 피해야 될 사무실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하는 사무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아셨죠? 많은 분들이 또 여기 또 수업 받으시면 집에 가서 그 배우자와 동업을 해보겠다고
이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안 돼요. 네. 부부가 중개업 같이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1년 동안 싸울 걸 일주일 동안 싸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그래서 부부 같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로 가보죠.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동업을 하는데 이제 창업을 하려고 했어. 힘들어. 돈도 없어. 또 일정 시간 버텨야 돼. 자신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취업으로 간다 그랬죠? 취업해서 막상 협회 가서 열심히 뒤져보고 면접 보고 해봤더니 이래저래 답 없어. 그죠? 나중에 기본급 준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한 3개월 뒤에 자격증 걸래. 자격증 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마지못해 또 그만둬. 그 이제 어디로 가? 안 그래도 집에서 놀고 있어 이제. 이래서 놀아요. 그게 30만 명이 그렇게 장롱 자격증으로 놀고 있어요. 창업 갔다 취업 갔다 노는 거야. 답이 없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제안을 또 받게 되죠.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 그래서 뭐 하냐면 나랑 동업해 볼 생각 없어요? 이런 연락을 받게 돼요. 중개업 오랫동안 했었던 사장님인데 자격증이 없어. 그냥 나랑 동업을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동업일까요? 대여일까요?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야 이게. 일단은 동업하고 대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동업은요 공평등한 상황, 조건이 동일한 상황, 이 상황에서는 동업이 돼요. 즉 얘도 자격증이 있고 나도 자격증이 있고 얘도 5천 내고 나도 5천 내고 이렇게 해서 오픈하자 이러면 동업이야. 그런데 얘는 자격증 없고 나는 자격증 있고 얘는 돈을 내고 나는 안 내고 이건 동업이 안 돼요. 얘. 안 된다고. 이해되세요? 이건 동업이 아니에요. 대여지. 대여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100% 책임을 져야죠. 맞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구상권 행사 이딴 건 안 된다고. 자, 여기서 또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도장만 꽉 쥐고 있으면 되지. 동업이면 어떠고 대업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 결과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도장만 꽉 쥐고 있으면 되잖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좀 지나면 친해지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휴가를 가기로 했어. 오늘 밤에. 근데 내일 계약서 쓰자는 사람이 나온대. 근데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 쓸 가능성이 높대. 나 오늘 휴가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휴가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업이라면 휴가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동업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휴가를 캔슬을 해? 안 해 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너 나랑 몇 년 동안 있어봐서 알잖아. 나 계약서도 잘 쓰고 잘 하는 거. 그치? 도장 넣고 가. 내가 알아서 다 해놓을게. 혹시 문제 생기면 전화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휴가 잘 갔다 와. 딱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해? 나 너 못 믿겠으니까 도장 가지고 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자, 이거에 관련돼서 2017년 9월 달에 있었던 정말 끔찍한 사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우리 회원이야. 부부가 같이 중개업을 했어요. 여자분이 공인중개사, 남자분이 중개보조원인데요. 여자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보러 왔는데 계약을 하재. 근데 그 계약을 와이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못할 것 같아. 가계약 이런 건 안 한대. 매도자가 그런 건 계약 안 하겠대. 그냥 계약금이 다 들어와야 되고 정식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하겠대. 근데 와이프는 안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그 계약을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 계약을 해요. 남편이,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못 썼을까? 3년 동안 같이 그 부부가 같이 중개업을 했거든요. 어떻게 계약서 못 썼을까요? 혹시 계약서 쓰는 프로그램 비밀번호 모를까? 어? 다 알겠지? 자, 그래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요. 공인중개사 도장을. 와이프 이름을 쓰고. 됐죠? 그리고 계약금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매수자가 가만 보니까 이 계약 잘못한 것 같아. 아무래도 꼬드김에 넘어간 것 같아. 그래서 계약을 깨고 싶네.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깨면 되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겠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대한민국에 공인중개사가 42만 명이나 있으면서 만들어진 피해가 뭐냐면 어지간한 물어보면 바로 알려줘. 다 알거든. 그래서 열심히 뒤졌더니 이제 이런 얘기가 생기네. 공인중개사 이름을 보니까 여자 이름인데 남자가 계약서를 썼어. 그래서 열심히 구청 가서 뒤져보니까 여자네. 남자가 도장 찍었네. 구청 가서 신고하려고 구청 갔더니 처음에 그거 찾기 전에 구청 가서 신고를 하려면 확인설명서 잘못된 것 같고 신고를 하는데 원래 또 자격증자보다 무자격증자가 더 잘 써 계약서는. 응? 그래서 확인설명서 문제가 없네.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안 하고 이 사람이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구청 담당자는 그런 거 그 제재 권한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구청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그 공인중개사인 여자가 계약서를 안 쓰고 중개보조원인 남자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네. 얘를 어떻게 꼬투리를 잡지? 그래 해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먼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게 계약 잘못한 것 같은데 계약금 돌려주세요. 그럼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싫으면 당신 고소할 거예요. 그럼 이 중개업소 사장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예 고소하세요 그랬겠어요? 난리 쳤겠지. 근데 결국은 구청에 가서 해답이 안 나오니까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의 내용이 뭐더라? 고소의 내용이 뭔데? 하여튼 그거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뭘로 하여튼 고소를 했어.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으니까 이제 조사를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검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기소 송치 의견을 하든지 뭐 불기소 송치 의견을 하든 하여튼 의견만 첨부를 하는 거고 실제 검사가 처리를 하죠. 그래서 검사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인 여자분을 불렀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저하고 굉장히 깊게 아는 분이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을 불렀어요. 그럼 보통 그 조사관이 검사 방에 들어가면 참고로 그거 아시죠? 영화처럼 똑같이 생겼어. 정말 별거 아무것도 없어. 잡동사니 아무것도 없고 그 철제 책상만 있고 분위기 싸해. 거기 딱 들어가서 조사관이 통상 조사를 하는데 검사가 직접 나오셔가지고 우리 여성 공인중개사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도장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훔쳐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빌려주신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하시라니까? 뭐라 그랬을까? 훔쳐간 거라 그랬으면 남편 바로 구속이야 이거. 그죠? 그럼 이제 남편 잡아먹은 마누라 되기 싫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빌려준 겁니다 그랬어.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벌금 400만 원에 맞아요. 벌금. 과태료 말고. 빌려준 거니까 무슨 방조죄인가 뭔가 하여튼 뭐 그래.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났을까? 벌금 400만 원 받은 게 구청에 통보가 돼요. 구청에서 그럼 구청에서 통지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뭐예요? 무자격자한테 자격증 대여했잖아 지금. 그죠? 그게 대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018년 3월 달에 서울시에서 청문회가 열려요. 소명하라고. 그리고 4월 10일인가? 자격 취소돼.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실 제가 안타까운 이유가 그 두 분 다 그 부동산 중개업에서 먹고 살았거든. 근데 한순간에 자격증 취소돼 버리고 나니까 끝난 거지 뭐.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나 못 믿어? 도장 놓고 가라니까. 딱 이건 거야. 딱 이건 거라고. 그래서 동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칩시다. 왜? 그럴 수도 있잖아. 돈이 없어서. 그래서 휴가 안 갔다고 칩시다. 그죠? 계약할 때마다 꼬치꼬치 물어봐서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끔 착실하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원히 안 깨질까요? 동업관계는? 깨져요. 언제 깨지냐면 장사 잘 될 때 깨져요. 제가 수없이 많은 동업관계를 봤는데 장사가 안 될 때는 안 깨져. 똘똘 뭉쳐. 장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되면 그때부터 깨지는데 뭘로 깨지냐면 야, 나는 일주일에 청소를 3번 하는데 왜 넌 2번밖에 안 하냐? 야, 나는 9시에 출근하는데 왜 너는 8시 50분에 출근하냐? 그래서 왜 아침 손님은 네가 받냐?부터 시작해갖고 별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걸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깨지죠. 자, 그러면 뭐가 남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등록증만 건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도 냈죠. 그래서 그렇게 깨지고 나면 부가세와 소득세가 남아. 부가세와 소득세가 남는다고. 그래서 결국 또 세금 폭탄에 맞아 죽어. 경기가 좋을 때라서. 그래서 훈장들을 하나씩 달아요.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동업은 아버지하고도 하지 마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여기도 이제 있다 보면 동업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 잘 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동업을 꼭 하고 싶으면 저한테 손 붙잡고 찾아오세요. 제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동업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라고 앉혀놓고 얘기하신 분들 중에 사인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동업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 경험이 없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 알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를 얘기해 드리는 거지 동업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금에 대한 관리부터 다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관계가 돼요. 그리고 원수로 남아. 평생의 원수. 그래서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동업까지 갔더니 이제 또 동업이 아니라 대여라네 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다시 창업으로 가요. 다시 창업으로 가. 그럼 이제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바닥 걸리게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해요. 거기다 결정적인 문제는 또 뭐야?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의 기간. 과연 내가 이 기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 그래서 오늘 이런 결론 하나 드릴게요. 누구나 다 겪어왔던 일들이에요. 여러분도 예외 아니에요. 어차피 하셔야 될 일이에요. 나중에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게 나아요. 직원으로 3년의 경력과 대표로 6개월의 경력은 똑같아요. 직원 생활 오래 한다고 실력 늘지 않습니다. 좋은 사장 만나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야. 없어. 사실상. 따라서 창업 그냥 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많은 부동산들 중에 내가 오픈을 해도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방법을 알고 창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우리 수업 시간에 주구장창 할 얘기예요. 주구장창. 시작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해.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서 창업시장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한 거 없잖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시자고. 그동안 시간 때우기 있죠 뭐. 그나마 장이 좀 좋아서 사무실 월세는 걱정 없이 냈을 뿐이지. 이제 당장 어렵지 않아요? 손님 갑자기 뚝 끊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갈 텐데. 이 상황 계속 갈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희 수업 때 배운 것들 시간 남으실 때 시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실현하시다 보면 역시 또 결과로 연결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 천발을 내딛기 전에 드릴 첫 번째 얘기는 일단 경험 없이 오픈하는 건 자살행위다. 그래서 경험을 쌓고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사람들을 뽑아주지 않아 직원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픈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멘토가 있어야 된다. 경험이 많은 멘토를 곁에 두고 있어야 된다. 됐죠? 두 번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동산 중개업소 하나도 안 쉬워요. 하나도 안 쉬워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다 중개업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경기도 어려워요. 자, 부동산 중개업은 영어과 세일즈가 기본이에요. 사람 만나는 직업이에요. 나 사람 얼굴만 보면 막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사람 만나는 직업이에요. 자, 그래서 동반자, 조력자, 멘토 이 세 가지의 사람들과 함께 지역 내 1등 부동산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멘토를 여기서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에 시간 되실 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어서 중개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직 공인중개사 아니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중개업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